우리는 왜 게임을 할까요? 게임 속에서 우리는 탐험하고 소통하며 성취를 이룹니다.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는 게임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놀이터 밖으로 나온 게임의 변신. 이걸 하면서 역사도 배우고 게임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수학이 안 좋아했는데 게임으로 하면서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재밌고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듯 공부하고 공부하듯 게임하는 새로운 세대. 교실 안으로 들어온 게임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게임은 피드백이다. 게임의 미래 사회에 대한 폭발적 사회적 확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게임적으로 사고하라.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임의 놀라운 힘. 게임이 여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떠오르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Z세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 이른바 호모사피엔스가 살아갈 내일. 이들에게 게임은 취미라기보다 일상 그 자체입니다. 미래의 기회는 게임 안에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게임과 어떤 접점에서 만나게 될까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특별한 교실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요 이럴까요? 어디에 가요? 가요를 붙여. 다문화 교실은 한글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왜 가요? 약국에 가요. 1번 꽃집에 가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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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편의점. 특히 받아쓰기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인데요.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한국어에 서툴다면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데 그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는 것까지는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응용을 하려고 하면 어휘력이 이제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 한글 단어를 익히는 데가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단어를 아이들이 많이 익힐 수 있을까? 재밌게 익힐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줄 테니까 한번 우리 게임으로. 이럴 때 선생님이 꺼내드는 숨겨진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게임으로 단어를 외워보는 거야. 신나게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제니야. 한국어 교육 과정에 포함된 초등학생 수준의 단어 300개를 익힐 수 있는 교육용 게임인데요. 이거는 한글 단어를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스로 습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손글씨보다 태블릿 PC가 익숙한 세대. 아이고. 잘 눌러봐. 게임 속에서라면 어렵고 힘든 단어 공부도 재미있고 빠르게 익히는 아이들. 게임의 어떤 면이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걸까요? 조금 어려워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쓰기. 왜 쓰기가 어려워요? 손 아파요, 많이 쓰면. 게임을 공부하기에 더 재밌어요. 일단 즉각적으로 보상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지금 맞았다 틀렸다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또 게임에 몰입을 시키는 요소인 것 같고, 이 게임 요소를 어떤 학교 수업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아이들이 일단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집중도를 확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부리는 마법은 나이를 막론합니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부터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5번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9번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8번 하나, 네, 하나. 고령화 시대 치매 예방에도 게임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숫자 게임을 접목한 운동법인데요. 몸은 따라하느라 힘든데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아 낯설고 어려웠던 것도 잠시. 게임 속에 푹 빠지다 보면 기억과 공간지각, 계산 같은 인지 훈련이 된답니다. 게임이 약이 되는 셈이죠. 인지, 운동, 영양, 혈관, 동기 5가지 다중 영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고 활용도 있게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꾸 하니까 여 좀 와서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몸도 많이 유연해졌어요. 예, 많이 유연해지고 기억력도 전에보다는 좀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숫자 하기라든지 기타 기억하는 거 이런 걸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는 그렇게 막 등한시했었는데 이거 공부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 이들을 칭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을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 스마트폰을 쓰는 인간을 뜻하는 포노 사피엔스가 그것이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일상의 많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신인류. 이들을 이해하려면 게임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는 휴대폰이 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스마트폰인데 인터넷이 느리고 게임이 안 돼. 상관없어. 스마트폰이면 돼요. 자, 내려보세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그 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나 영상을 찾아갖고 클래스룸에다가 링크 올리면 돼요. 알았죠? 아이들에게 특정 효과음을 들려주고 같은 소리를 인터넷으로 찾으라는 미션. 자, 찾아서 올려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찾나 보자. 자, 누가 제일 먼저 올렸나 보자. 자, 5, 4, 3, 2, 1, 끝. 일 1분도 되지 않아 정답자가 속출합니다. 오, 김지영. 김지영 오케이. 저는 3학년 끝나갈 때쯤부터 사용을 했어요. 되게 어른이 된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우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하고, 그리고 영상도 못 보니까 뭔가 삶이 재밌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일주일에 3시간이요. 솔직히 제 마음은 한 5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도 게임을 별로 허락을 안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기거나 친구들과 같이 해서 이벤트를 깨거나 이러면 성취감도 있고 기쁜 것 같아요.
상위 0.005%. 60대 김상도 씨의 최고 기록입니다. 그는 한 온라인 슈팅 게임의 숨은 고수로 불립니다. 오, 2명 잡았다. 맞죠? 근처에 총소리 나거든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김상도 씨가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게 된 건 환갑을 앞둔 3년 전. 슬슬 반사신경도 둔해지고 눈도 침침해질 나이. 젊은이들과 결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00명이 이렇게 같이 싸우니까 또 다른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유저한테 제가 총 맞을 수 있거든요. 안 하던 행동을 한다며 타박하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도전을 멈출 수는 없었는데요. 저 팀 기록에 보니까 한 10,000시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웬만한 스트리머들보다 많이 한 셈이죠. 제일 이제 입문자들은 브론즈부터 시작해 실버, 골드, 뭐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랜드 마스터 위가 랭크거든요. 이제 랭크 한 적도 몇 번 있죠. 전리품으로 받은 게임 소품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에 실제로 등장하는 이 3레벨 가방인데 이 가방하고 또 이 배틀그라운드 보급상자 내려오는 모자하고 이걸 또 스티커하고 뭐 많은 굿즈를 선물로 줬는데 우리 연구소 꼬마들한테 다 나눠주고요. 지금 이것만 제가 남았는데 한때는 이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연구소 출근할 때 이 가방을 메고 출근했잖아요. 3레벨 가방.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대요. 젊은 세대는 이렇게 백팩하고 출근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급 상자가 이 수놓아져 있는 이 레벨 이 모자 쓰고 이렇게 출근한 적도 있어요. 멋지신데요? 애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환갑의 나이에 길을 쓰고 게임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 청소년 상담센터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도 씨. 게임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 쭉 밀면 간다고? 그거 여기서 요까지 올려봐요. 키를. 이렇게? 네, 그때 손대가. 자동 달리기야? 네. 나이도 엄청 많으신데 그래도 나름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 얘기하는 신조 이런 것도 다 막 찾아보고 약간 활용도 해보려고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애들 하는 게임 같이 하면서 저런 약간 신조 같은 것도 같이 쓰고 해서 좀 웃긴 것 같아요. 죽었다. 그냥 다시 찾았다.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젊은 피 앞에선 맥을 못 추시네요. AI보다. 야, 네? 쌤 배그 한 거 알지? 네. 이 배그에서 치킨 먹은 사진 코팅한 거야.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근데 초딩들이 100킬 많이 해서 배그 먹은 거 다 한 장씩 받아갔어. 지금 남은 건 전부 찌끄레기. 1킬 치킨, 0킬 치킨 이런 것만 남았어. 가끔씩 치킨 먹었잖아? 게임에서 우승할 때마다 인수한 건데요. 아이들 마음을 여는 일종의 프리패스 입장권인 셈입니다. 치킨이 뭐예요? 응? 배구 유저들 사이에서는 1등 하는 걸 보고 치킨 먹는다 이렇게 표현. 근데 그거를 뭔가 훈장처럼 이렇게 코팅해서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거 치킨 먹으면 최후의 1인이 되면 얼마나 막 기쁜지 감격적인지 막 애들이 이제 제 할아버지라고 무시하거든요. 근데 배그에서 1등 했다 하면 이제 안 무시해요. 왜냐하면 초딩들도 다 알거든요, 이거 게임. 게임 잘하는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게임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마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 게임 하잖아요. 그럼 방문을 벌컥 열어보고 게임 그만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 말하는 줄 알아요. 요거 하던 거 맞아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게임 이제 그냥 당장 끄면 되는 줄 알거든. 근데 사실은 해보면 이제 팀을 이뤄서 하는 온라인 게임이 많은데 동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만난
뭐 친구라든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하다가 자기 빠지면 자기 팀이 이제 크게 전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바로 못 나오고 일단 그 하던 게임이 마무리되어야 동료들에게 좀 덜 미안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이거 몰라요. 게임 그만해 하면 무조건 바로 끄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아. 그도 학부모였을 땐 아들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게임사에 항의 전화를 할 정도였죠. 우리 아이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아이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읽지 못해서 아이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이랬는데 결국 그게 제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실패를 저한테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학부모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소중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들과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만나온 김상도 씨. 그가 찾은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문제는 게임 밖에 있다는 거죠. 하루는 어떤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아들을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심지어는 이 친구는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중학교 때 굉장한 이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이제 제가 그 아이에게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잘 견뎌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생활 태도가 달라졌죠. 많은 경우에 게임 과몰입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게임을 과몰입하게 만드는 다른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 배경을 해결해 줌으로써 게임을 사실은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노사피엔스. 신인류와 소통하려면 재미는 필수입니다. 자, 누가 발표하시고 준비 다 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먼저 한 명 발표할 사람. 간단한 뽑기 게임으로 발표자가 정해지는데요. 세연이. 위에 벨축으로 뚫어서 그 밖으로 뜨거운 공기가 나가가지고 공기 순환 장치를 만들어놨고 또 화강암을 통해가지고 안에 있는 열을 또 바깥쪽으로 배출시키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예요. 잘했으니까 우리 세연이에게 으쓱을 주겠습니다. 빠. 자, 누가 뽑힐지 모르는 스릴과 재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우리 반의 황금알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원래 어제 마이쮸 줘야 되는데 선생님 못 줬죠? 네. 오늘 줄게요. 작은 성과에도 게임 점수 쌓듯이 별점을 줍니다. 작지만 확실한 보상은 즉시 지급되죠. 자, 2단계에 도전할 사람.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조금 예전에 비하면 집중력이 조금 이렇게 좀 길게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목표를 많이 주는 거고요. 그 단기적인 목표를 보면서 스스로 해나가면서 되게 성취감들을 많이 느끼고 단계 밟아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단기 목표들을 주면서 학생들의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게임을 이용해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민소리. 자. 단기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 보상 시스템은 게임의 속성인데요. 10회짜리까지 나타냈더니 80이 되었다는 건 뭐야? 아이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수학 시간. AI 수학을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 AI 수학을 1단원을 마무리하고 AI 수학을 다 한 사람은 프로디지가 가능합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아이들. 그런데 수업 중에 게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프로디지 게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학을 이용한 게임인데 친구들과 배틀을 하거나 그런 아이템을 쓸 때 그때 수학 문제를 풀어서 하는 게임이에요. 아이들에게 익숙한 대결 형식의 게임이죠. 몬스터를 공격하려면 제시된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만약 문제를 틀리면 공격을 받게 되죠.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중간에
중간에 틀린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데미지를 많이 못 준 것 같아요. 수학이 예전에는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재밌지는 않고 뭔가 좀 지루하면서도 어떤 한 문제에 이렇게 계속 어려운 문제이면 계속 집중해야 되고 풀어야 되니까 좀 질렸는데 요즘은 게임으로 많이 나오니까 재밌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접속하세요. 영단어 외우기는 어렵지만 게임 속에서 문제를 풀고 그 결과가 전국 순위까지 즉시 제공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쉴 틈 없이 제공되는 단기 목표와 피드백.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게임에 있습니다. 자, 배틀 종료. 일단 전국 순위. 저 4위. 정수희 4위. 자, 다 잘했네. 그래 책으로 공부한 것보다는 낫죠. 그 수업 내용에다가 게임이라는 요소를 같이 통합을 시켜가지고 좀 더 공부에 흥미를 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사회를 싫어했는데 근데 난세형 같은 게임들을 하면서 사회가 더 하고 싶어졌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100점? 왜요? 게임을 하면서 저도 더 잘 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외워지는 시험도 잘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을 게임이 아닌 영역, 뭐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일상의 업무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게임처럼 바꾸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게이미파이의 명사형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미션, 과제, 다음 주까지 안 오면 너 낙제야. 시험, 기말고사 통과 못하면 F야. 미션을 주긴 주는데 굉장히 무섭고 선택 불가능한 미션이죠. 중간고사 본 거를 3달 뒤에 학기말 되면 알려줘, 점수를. 피드백이 너무 길잖아요. 중간에 나는 잘 가고 있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게임은 그 리어드를 짧게 해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게 등을 떠밀어주고 있죠. 여기에 대한 보상도 지치기 전에 먼저 줘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다음 미션 또 도전해봐. 이렇게 좀 축하해주고 등 밀어주는 이런 스타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이용한 학습은 대학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간호대 학생들이 VR 장비를 착용하고 실습 중인데요. 학생이 체험하고 있는 시야는 이렇습니다. 준비 물품을 가지고 병실로 이동해 주세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실습실에서 하는 것보다 VR 통해서 하면 현장감이 조금 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현장감 있게 몰입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만 시청을 하고 실습 수업에 가서 실습에 참여를 했어야 됐는데 VR을 통해서 한번 직접 손을 이용해 연습을 해보고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에. 게임 속에서 인슐린 피하 주사를 놓고 나면 왜 다른 주사하고 달리 문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던진 질문은 문제가 됩니다.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결과를 알려주는 피드백이 바로 제공되죠.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수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술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임상 실습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고. 게임과 VR,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낯설지 않은 신인류. 디지털에 익숙한 이들을 집중하게 하는 비밀, 바로 게임 속 피드백입니다. 가끔 우리는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그 쭉 진행되는 바를 또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배달 앱도 결국은 지금까지 늘상 언제 오나요? 라는 얘기에 좀 전에 출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런 멘트 외에 이제 정말 어디에 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광하는 거예요. 게임이 인간에게 쉼없이 제공하는 피드백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게임 과몰입 상태의 뇌에 대한 연구 결과는 게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 그룹과 인터넷 기반 도박 장애 그룹, 일반 그룹의 뇌 활동을 비교해 봤는데요. 게임 과몰입 상태의 뇌에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에 뇌 연결성이 증가된 것인데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뇌가 피질이 있고 백질이 있는데 특히 백질의 이제 회로를 분석을 했는데 후두엽부터 시작해서 전두엽까지 하는 뇌의 어떤 트랙이 일관되게 이제 강화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뇌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주면서 그 데이터의 해석을 바라는 거가 게임이라고 이제 알려진 거죠. 그 다음에 게임이 뇌의 어떤 자극적인 요소로서 뭐 지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해 주는 게임이 그 오락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고 어떤 뇌 자극제로도 사용이 됨으로써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심리면 심리 이쪽으로 사용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뇌질환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중재 치료에도 게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이나 퇴행성 뇌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제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유희를 즐깁니다. 이 유희를 즐기는 거는 아무리 중증 치매로 넘어가더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매 번마다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이 예방을 하고 늦추는 기간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할까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하셔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 이렇게 기억한다. 그 느낌으로 하시면 되세요.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맞추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너무 어렵고? 아니요, 재밌어요. 근데 맞을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문제 풀었을 때, 맞췄을 때는? 맞췄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죠. 태블릿으로 하는 놀이도요. 애기들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즐거워요. 모르는 것도 배우고. 어르신들을 게이머하자. 그게 이제 저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70이 넘어가시면 아무리 그 전에 대학 교수였던 사업가였던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생기고 신체적으로나 뭐 건강 상태가 조금 위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물론 신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지만 운동을 접목시킨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 FDA에서는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을 해가지고 몇 개의 제품군이 실제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국내 스타트업들도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지키잖아요. 오늘 뭐 하면 안 돼요. 약을 언제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게임처럼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중간중에 게임 같은 알람이 뜨고 잘 약을 먹고 행동을 하게 되면 게이지가 올라가거나 뭔가 배지가 붙고 이렇게 즐겁게 좀 부드럽게 넛지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사람들이 말을 잘 따르게 되는 거죠. 디지털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고도 질병 관리가 가능한 제3세대 치료제로 게임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I think the next generation of digital therapeutics will actually b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that will customize care per patient. And I think in the years to come, that will be accepted by patients and also by the regulatory agencies and payers. Obviously, I'm very bullish on the future of digital therapeutics to transform the patient journey, to
to transform the patient experience, to deliver more data that guides more clinical and human behavior towards behavior change that leads to better patient outcomes is tremendous. 게임이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콘텐츠 같은 놀이 형태의 콘텐츠로 치료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의 치료가 되는 듯한 그런 형태. 예를 들자면 닌텐도 위에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사실은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놀이를 하는데 예쁜 몸매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베네핏이 소비의 자발성을 좀 이끌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기술 세계 최고고 IT 기술 세계 최고다.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진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가슴이 뛴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이 잘 개선되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이 약이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게임이 디지털 치료제로 임상 시험 중인데요. 마치 VR 게임처럼 보이는 이 게임도 치료를 위한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담 의의 그러니까 설명과 그다음에 환자분의 상상에 의해서 노출 치료들을 보통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노출 치료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환자의 상상력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몰입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몰입감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실제 그 환경에 자기가 사고를 당한 환경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형태로 저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에게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체험하게 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상황이 재현됩니다. 우선 편한 자세로 호흡을 안정시켜봅니다.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사고가 난 장소, 당시의 날씨와 교통 상황, 상대 차량의 종류와 색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담 치료보다 직접적인 노출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알약이죠, 알약. 초기에는 미국에서 허가받은 부분은 주로 심리 쪽이었는데 지금은 전 분야로 다 나요. 뭐 내과, 외과, 뭐 치과 뭐 해서 전 분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게이트의 문을 딱 여는 단계고 여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사실은 의료 전반으로 이게 다 파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 경영, 피트니스, 의료 분야까지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확장되고 있는 게임의 활약. 오락거리를 넘어 첨단 기술의 고도화를 이끌며 한류의 중심에 선 게임 산업. 게임의 변신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적응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게임 안에서 학습을 하고 집을 짓고 사교활동을 하며 경제활동까지 하는 이들. 게임적 세계관에 익숙한 세대와 게임적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일 겁니다.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 위한 아이템이었던 게임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술로 부상하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게임 인류로 진화 중인지도 모릅니다.